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어제 하루 쉬어갔던 시장 오늘은 다시 들어올리면서 기분 좋은 시장 흐름 나타났는데요. 자, 간밤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CNBC는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다라는 좀 보도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3% 내외의 긍정적인 플러스권 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4거래일 좀 연속해서 들어오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다시 마이너스를 보인 점은 다소 좀 아쉬웠던 하루였고요. 자, 그래도 이번 주 시장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추세를 우리가 상방으로 보고 이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 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또 그에 따른 시장 전망과 전략들 챙겨주시는 만큼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어렵든 쉽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비법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1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전략들 또한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근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렇게 수익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칭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들어오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들께 1대1 상담 먼저 걸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1대1 상담 먼저 걸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거액의 금전 또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현재 지금 화면 하단에 제 밑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방송 1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특별한 강의 또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특별하게 온라인 특강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런 온라인 특강 링크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이 매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만큼 전문가님의 ETF와 종목들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떠한 ETF 섹터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지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전반적으로 좀 훑어가는 훑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렵게 모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저도 경제TV를 종종 봐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뭐 자주는 못 봅니다만 여러 채널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지수가 떨어질 때 야 이제 올라갈 거야, 뭐 다음 달에 올라갈 거야, 이번 주에 올라갈 거야, 거의 뭐 인디언 기호제들을 지냅니다. 보시면 다 뭐 인디언인가요? 추장입니까? 왜 이렇게 기호제를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빠진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올라올 때 고점권에서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 거니까 팔고 현금화하세요, 혹은 인버스를 잡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황인데 이미 고점에서부터 다 떨어져서 종목들 다 박살나 있는 상태에서 손 쓸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버티든가 손절하든가 해야죠 라는 뻔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시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보다가 그런 얘기 나오면 다 돌려버리거든요. 시간 아깝다, 시간 아깝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시장은요, 예측의 영역이냐 대응의 영역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당연히 대응입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승률이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 글을 여러분 이 강의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냐면 6월 29일 날이네요. 보실까요? 6월 29일 날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드렸던 것이고 심지어 제 단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께는 저는 이 글을 여러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6월 29일 날 걸 가지고. 그럼 지금 오늘 7월 20일이죠. 그럼 약 20일 정도 경과된 이후에 제가 했던 말대로 흘러갔느냐 안 흘러갔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 제가 4월 말 5월 초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을 이제 막 하고 있는 주린이들, 소위 뭐 2030 청년들이나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50대, 60대 이제 막 이걸 가지고 은퇴 자금을 써야 돼라고 하는 그런 퇴직금 큰 돈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주식을 하다가 물려가지고 잘못하면 노후가 패가망신한다. 2030들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결혼도 하고 뭐 집도 장만하고 할 수 있는 자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들어가면 박살나니까 주식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되게 세게 말했어요. 제발 하지 말으라고. 당신은 그 실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조금 책 몇 권 보는 걸로 뭐 유튜브 영상들 몇 개 보는 걸로 경제 TV 몇 개 보는 걸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응할 수 없는 장이라고 말씀을 되게 세게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언제쯤 주식을 하면 될까요? 라는 저한테 계속 대답이 들어오시길래 사실 저는 그냥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해야 되겠으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번씩 반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단기 반등들이 언제쯤이냐라고 얘기해서 답을 드렸던 톡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면 자, 핸드폰을 먼저 꺼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네모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있는 그 표시가 하나 보일 거예요. QR코드라고 하는데 그 코드에다가 핸드폰 이렇게 갖다가 대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강의 안 해도 되니까 들어오세요 일단. 오케이? 왜냐하면 제가 가끔 보통 제 톡방에는 별로 말을 안 해요. 아침에 시황 드리고 오전에 시황 드리고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라는 결과치에 관한 얘기들만 몇 개 올려드리고 어쩌다 자료 하나씩 올려드리는 거지. 뭐 여러분들 주식 톡방 이런 데 가면 그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죠. 그죠? 농담하고 장난치고 수다 떨고 저희 방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제가 싫어하고 왜냐하면 저도 운영하는 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장중에. 그래서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아예 안 드려요. 말을 저도 누가 저한테 말 거는 것도 싫어하고 저도 누구한테 말 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런데 중요한 구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랑 소통하길 원하신다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료 톡방들은 돈 안 들어요. 지금 들어오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가 시작되면은 오늘은 입에다 모터를 달고 좀 떠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50분짜리 강의하러 오는데 PPT가 47페이지 준비해 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사람이에요. 1년 반째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인원이 2,000명이 넘게 계속 있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준비해가지고 50분 강의하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고 유익하게 보시는 것 같고 설렁설렁 와서 시간 때우고 괜히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저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도 아까우시고 저도 아까워요.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고 강의하고 준비하고 가고 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강의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다 하면 최소 5시간이에요. 오케이? 최소 여기에 제가 5시간을 투자한다고요. 그런데 50분 수업하려고 5시간 투자하는 사람이 와서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떠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해 보시고 대신에 톡방에 무조건 들어오세요. 오케이? 돈 안 받으니까 돈 달라는 얘기 단돈 1원도 달라고 얘기한 적이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6월 29일 날 차트에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간단하게만 요약을 할게요. 지난 얘기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내 시장에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다. 대한 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돈에 국적 없다.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일본 차 탄다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차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성 좋고 하이브리드 좋고 하이브리드는 도요타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전기차 시장 우리나라보다 외국 시장이 훨씬 더 좋고요. 내가 외국 차 탄다 그래서 굳이 뭐 독일 차는 괜찮은 차고 일본 차는 나쁜 차입니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독일이 좋은 건 아니고요.
또 미국 것이 어떤 건 좋기도 하고 어떤 건 중국 게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정치적인 논쟁을 하지 맙시다. 저는 제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국회의원 나갈 거고 뭐 그럴 거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정치할 생각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돈에 국적 두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투자했을 때 돈이 벌릴 수 있느냐, 어디가 좀 저평가도 있고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좋으냐만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미 없는 애국심 논쟁하지 말자. 저는 이 애국심 논쟁 가지고 야 일본 거 샀니 뭐 미국 거 샀니 중국 거 어쨌니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미련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투쟁하려면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여의도 가서 투쟁 이거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뭐 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건 과거 한국의 70년대에서 90년대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냐? 자, 왜 그걸 얘기하냐면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된다. 성장성이 높은 시장을 뭘로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인구가 많아야 돼.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공식 인구만으로 중국이 가장 많아요. 중국이 지금 공식이 15억인가 17억인가를 알고 있는데 비공식까지 포함하면 18억, 20억 넘어갈 겁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4분의 1, 한 3분의 1 가까이가 화교,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계 그 사람들만 우리가 상대해서 무언가 비즈니스 한다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대상자가 많으니까. 2위로 가장 단일 민족, 단일 국가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요? 인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 밭이 넓을수록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얘네 둘만 합쳐도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다 갖다가 장사해야 돼? 세일즈 해야 됩니까? 이 많은 데다. 그죠? 사줄 사람 많은데. 물론 걔들이 돈이 있냐 없냐는 그들이 돈이 있느냐 없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에 먼저 뭐 판단하자라는 거, 수요가 제일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술력이 좋은 시장은 뭐냐? 두 번째는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일본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기술력 면에서는 일본과 유럽, 그중에 특히 독일이죠. 그죠? 예, 일본하고 독일 이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시장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얘가 성장성이 좋다. 즉 다시 말해서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 인구가 수요층이 많든가 아니면 기술력이 뛰어나든가 그 업계의 탑이던가. 이해하십니까? TSMC가 반도체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모리 분야와 또 하나는 비메모리 분야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반도체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색깔 좀 바꿔볼게요. 기억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기억 저장. 내가 이러이러한 메모리가 있어. 이러이러한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기능의 메모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연산. 자, 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념만 그냥 알고 계십시오. 어떤 정보를 입력했을 때 단순하게 기억하고 저장하는 거 우리 보통 USB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외장 하드 같은 거 이제 저장만 합니다. 근데 연산은 A라는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 박스 안에 이러이러한 계산의 광식이 나와서 B라는 결과를 나타내요. 지금 우리가 대만의 TSMC가 만드는 건 이런 반도체예요. 자체에 연산 능력이 있는 거죠. 저장은 물론이고.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내 1등이긴 하지만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못 되는 거고. 근데 전체 우리가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도체에서 말하는 그 반도체는 뭐냐면 연산작용의 반도체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 기능 자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완탑입니다. 왔다예요, 왔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는 왔다인데 이 두 개가 왠 전 세계 반도체 업체가 5개 메이저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2개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TSMC는 얘는 뭐냐면 연산, 소위 말하는 이걸 굴리는 기능의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향후에 내가 이만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거 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기사 많이 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할 때 나는 그냥 단순하게 저장하고 기억하는 장치 반도체에 투자할래? 아니면 연산 기능의 반도체에 투자할래? 라고 만약에 물으면 어디다 가야 됩니까? 연산작용이잖아요. 이게 성장성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 곳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과 자본력과 그다음에 인구도 제법 있고 전 세계 유통망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원탑 국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뭐 대체 불가입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다가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고 물건을 팔고 달러를 찍어내서 내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투자의 처로 가장 안전하고 성장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인구가 많지요. 그 다음에 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베트남은 뭐냐면 얘는 인건비가 싼데 인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로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인건비를 공급해주는 국가이면서 예전에 우리가 그랬고 중국이 한참 인건비 쌌고 북한도 싸서 북한 인건비 많이 썼는데 요즘도 북한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에서 성장성이 좋은 국가로서는 시장으로서 베트남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하지 말고 ETF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장기로 여기 찍어준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 다 성장한다. 다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거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6월 29일 날 제가 여기 어땠냐면 29일 날 얘기를 7월 15일, 7월 14일 날이 만기인데 선물옵션 만긴 날 전후해서 시장은 대충 저점이 형성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흔들기 심한 상승형 변동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에 연준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7월 중순부터 9월 말경까지 그동안 말씀드려온 주식 섹터와 ETF를 꾸준히 매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그동안 4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하면서 6월까지 박살났을 때 6월 29일 날 시점에서 7월 정도의 장이 슬슬 저점을 완성하고 반등할 건데 얘는 추세는 아니고 단기 반등이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샀다 이거야. 이해했습니까? 네, 샀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돈 벌었다. 오늘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섹터의 절반에서 70% 정도를 차익 실현했습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기사가요. 이런 기사가 떠요. 야, 반도체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한국 증시 좀 반등 나오고 이제 좀 올라갈라나? 라고 기사가 뜹니다. 그럼 기사가 뜨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차익 실현 물량 쫙 빠집니다. 그럼 이제 기사 보고 사는 사람들은 물만 먹고 가지요. 그죠? 예, 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언제쯤 올라갈 거고 언제쯤 내려갈 거라는 걸 파동의 논리가 됐건 이런 이벤트 효과가 됐던 내가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부터는 변동성장으로 인식하시고 시장의 하락 조정 시마다 꾸준하게 주식과 ETF를 매집해가지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정도 8월 말 9월쯤에서 다 팔고 빠지겠다. 그 얘기는 저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9월 내외 정도에는 뭐 길게 가면 10월 초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쯤에는 일단 치고 빠지고 나야 그럼 시장이 또다시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저는 제 의견을 언급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이러한 시황에서 무료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무료. 이런 흐름을 마음먹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개인 매매자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시황조차 모르고 하는 분들이 손실을 잡고 나니까 안타까운 거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어느 집의 가장이고요. 누군가는 아버지, 어머니, 딸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력이 없는 일반인의 실패한 투자는 문제는 가정의 경제가 파탄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부 좀 합시다. 만약에 내가 공부할 능력이 안 되고 뭐 공부하기도 싫고 돈은 벌고 싶다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돈을 번다. 여기다 갖다 뭘 산다. 돈 갖다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실 거면 그냥 삼성전자 열심히 사세요. 오케이? 예. 삼성전자 죽어나 사나 사세요. 5년 사고 10년 사고 죽으라고 사봐. 돈 일나 버나. 제가 무조건 번다에 전 한 표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월급 받을 때마다 매달 죽으라고 사봐. 잃는지 버는지. 계속 그 사람은 부자가 돼 있습니다. 길게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수익률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지 말고 안전한 걸 따지자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원칙,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원칙, 잃지 말라는 그 원칙을 까먹지 말아라. 절대로 잃지 마라. 제가 하는 매매가 왜 안정적인 매매를 하냐면
아니 버핏 할배가 알려줬잖아. 뭐라고? 잃어버리지 말으라고. 손실 가능성이 가장 적은 매매하라고. 버핏 세계에서 투자로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굽니까? 버핏 할아버지. 근데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제가 뭘 압니까?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길래 그럼 손실이 제일 적을 만한 자리가 어디고 그 타이밍이 어디냐. 저는 그것만 노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정략하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수익이 크게 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적게 나요. 근데 손실 나는 종목은 없어요. 거기에 주목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건 5% 10% 게임밖에 안 나오고 어떤 건 10% 20%밖에 안 나와. 근데 어떤 거는 가끔 50% 100% 나오는 게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가면 손해는 안 나갔다. 얼마라도 이득은 보겠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자리들만 찾아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20분이네요. 잔소리 너무 오래 했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이 필요하면 또 내가 이런 돈이 많다고 해서 시장이 절대 안 봐줍니다. 어르신의 돈이라고 예의 있게 안 가져가고 어린 친구의 돈이라고 귀여워서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공부하고 매매하시면 좋겠고 제가 공략하는 섹터들을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종목 다 보고 계시니까 그 타이밍이 어떤 근거인지 여러분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종목에 관한 공부도 해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타이밍을 잡는구나 공부도 해보고 그런데 만약에 해봐도 모르겠으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온라인 강의할 거니까 강의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강의 들어오려면 제 전화번호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전화번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요. 아시겠죠? QR코드 찍고 단톡방 들어오면 여러분께 제가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강의합니다라고 톡방에다 글을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강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봤던 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가지고 짭짤하게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여러분들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10분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빠르게 종목이 47장입니다. 열심히 돌아가면서 타점만 잡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온라인에 오세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는데 생방송에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잔소리하면 시간 다 날아가요. 자, 봅시다. 자, 현대미포조선의 주봉입니다. 제가 이 미포조선을 팍스TV 처음 왔을 때 2021년도였거든요. 떨어질 때 얘가 어디? 여기 45,000원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가서 97,000원 찍고 내려올 때 95,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요 저점에 잡아서 반등, 저점에 잡아서 반등, 저점에 잡아서 반등, 저점에 잡아서 반등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이 종목은 아주 저는 한 번도 손절 친 적이 없네요. 1년 반 동안은.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여러분 구분할 때 자, 우리가 상승 추세가 뭐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상승 추세라는 것은 저점을 높여요. 근데 플러스 고점도 높입니다. 이게 상승 추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저점들을 꾸준하게 올려가고 고점을 계속 올려가고 상승 추세 유지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상승 이후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것은 하락 추세로 돌아선 건데 저는 얘가 하락이 여러분 말씀드리다시피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간 이 폭의 절반축에서 얘가 버티고 있다면 상승은 버틴다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점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이 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냐면 무너지는 종목은 조정 나올 때 사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얘는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요. 주봉을 한번 살피세요. 일봉만 보지 마시고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봉 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 끝에 보면 우리가 75,000원 밑에서 사라 72,400원이 저가입니다. 그랬더니 얼마까지? 얘가 9만 원까지 찍고 올라요. 여기서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잘 봐봐요. 저점을 높인다며 상승 추세는. 그럼 그 다음 저점은 72,000원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얼마에 샀냐면 77,500원부터 사라. 내려올 때. 그리고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올 때 사고 올라올 때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은 어떻게 돼요? 얘보다 높겠지.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눌림목이 8만 원 깨면은 사라. 그리고 어떻게? 9만 원대에 팔고. 자, 보시면 고점 높아지는 거 눈에 보이나요? 앞전 고점보다 얘가 더 높다는 거 눈에 확연히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니 얘가 다시 내려올 때 저는 뭐 했냐면 8만 원 깨면은 매집이다.
8만 원 깨면 8만 원 밑에서 살게요. 이거 어디서 얘기했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고 팍십이 나와서도 계속 미포조선 여기 떨어져 올라갈 때 다들 사고 싶어해. 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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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물린다고 얘기를 계속 드려요. 왜? 근데 말씀을 안 들으세요. 왜? 꽂혔거든. 사람은 꼭 이상하게 뒤늦게 꽂힙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살할 때는 쌀 때는 안 꽂혀. 이상하게 비싸면 꽂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쌀 때 꽂혀야 돼. 야, 싸다. 사야지. 근데 얘가 추세가 유지되는 싸는 거냐, 추세가 망가진 거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추세가 유지되는 싼 거야. 사야지. 근데 추세가 망가졌어. 싼 게 아니야. 가다가 죽어요. 이해하십니까?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디즈랜드라고. 오케이? 디즈니랜드 말고 디즈랜드라고. 추세 무너진 놈 들어가시면 죽는겨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상승등 눌림인지 체크하십시오. 이해하셨죠? 다음. 자, 그래서 얘는 다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였냐면 여기 밑에 7만 정확히 가격 찍었어요. 79,500원 이하에서 매집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3일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78,000원까지 조정 줬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79,000원 아래서 모았고요. 78,700원, 8,8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여기 86,000원 찍던 요 날에 70%를 팔았고 다 팔고 싶은 사람 몽땅 정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조금 더 버틸 분들은 비중 30%만 남겨놓은 상태고 되밀리면 다 정리하는 가격을 83,500원을 제시합니다. 이거 건들지 않으면 좀 더 보유해봐도 되고 얘 건들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매매 끝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나이에 보세요. 하나, 둘, 3일 동안 사서 하루 이틀 올라올 때 다 팔았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매매해야 돼요. 현금 보유 시간을 늘리자고요. 알겠습니까? 주머니에 현금 들고 있으면 불안합니까? 그럼 저 주세요. 아시겠죠? 돈 들고 있으면 불안해? 저 주세요. 제가 더 좋은 거 많이 살게. 아시겠죠? 예. 왜 이렇게 현금 들고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마찬가지 금요일 날에 우리가 바닥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14,000원 이하에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얼마 갔냐면 15,000원대를 넘어가지 오늘 15,370원이요. 그래서 아까 15,200원대에서 물량 70% 털자 혹은 다 팔고 싶은 다 팔아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잠깐 사이에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잃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이 하락하는 때 안 하고 인버스만 갖고 계속 내려가는 거 수익 내다가 하방으로 인버스 배팅했다가 계속 요 반등할 때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고 이거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장이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 올라가는 흐름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은 15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도 7,100원, 7,200원, 300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오늘 50%에서 70% 차익 실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되밀리면 약수익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내 수익, 내가 들어간 단가 본전 이상에서는 정리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조금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집중 좀 하시죠. 예, 보시면 미국 달러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폭의 2배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 모으기, 달러 사기, 달러 예금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아깝잖아요. 그죠? 예, 달러를 뭐하러 굳이 환전하고 뭐하고 환차익을 보려고 뭐하러 그래요. 좋은 거 있어 여기. 이해하셨어요? 예. 자, 얘는 종목 코드가 261250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요거 적어 놓으셨다가 달러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사 그냥 이거. 왜냐면 올라가는 폭의 2배라니까. 쫀쫀하게 뭐 이렇게 한 배짜리 드시려고 그래. 좀 대범하게 2배를 먹어야. 그래도 얘는 환은 얼마 안 움직여서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움직임 폭이 우리가 볼 때 야 1,300원 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루하루를 보면 되게 조금씩밖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속 터져요. 저거 들고 있으면. 그래서 얘는 보시면 지금 얘는 월봉인데요. 2020년도에 상단을 찍었던 고점보다 이번 주에 지금 7월 달에 더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 거냐면 그래서 여기 고점에 12,535원을 찍었는데 저 여기 찍을 때 요거 인버스를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던 폭에서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폭이 얘가 이만큼 떨어질지 조금밖에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만큼 떨어지면서 어땠냐면 자, 인버스 한번 보실래요? 인버스는 직전 저점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를 형성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000원 정도에 지금 진입이 돼가지고 오늘 단가가 7,130원. 되게 시세 안 나죠? 보시면 오늘 수익률이 얼마냐면 0.21%예요. 자, 우스워 보이지만 되게 안정적인 거거든요. 이 수익이.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는 자산가라고 생각한다면 잃지 않는 매매를 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가지고 요 정도의 시세를 보는데 제가 지금 보는 건 7,400원 언저리, 500원 언저리 요 정도면 맥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시장 고점 오면 또다시 인버스 달러가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저점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패턴을 보시면 지금 어떠냐면은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 그래서 이 수렴 이후에 얘가 이렇게 튈 거냐 일단 오늘 양봉을 섰는데 얘를 조금 다음 주 지켜보려고 그래요. 얘가 올라가는 힘이 좀 세면은 제가 단톡방에 좀 더 사자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섹터들, 미국 섹터에서 제일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특히 S&P 선물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내내 사자 했다가 이제 올라올 때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약수익에 버텨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섹터이고요. 미국 와이드먼트 가치주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얘래요. 이해하실까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찾아보세요. 여기에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여기 구성했는지 미국의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느냐를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고점대 이렇게 수렴대를 오늘 돌파하는 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조정 나오지 않으면 그냥 굽이다. 이해하셨나요? 조정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익절가는 어디냐면 이 수렴대가 깨지게 되면은 정리하겠다. 그래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17,300원짜리가 망가지면은 전량 차익 실현 나갈 거고요. 아니면 그냥 구해 볼랍니다. 오케이. 다음. 자,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던 놈이 깨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쌍바닥을 찍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좀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뭐 넉넉 잡아 한 보름 정도 기다리게 되면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여져서 언제쯤에 제가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혹시 여러분 소문 들으셨습니까? 차이나 관련 ETF는 단 한 번도 실패가 없는 장자방이라는 걸. 오케이? 소문 아직 안 났어요? 소문 좀 내줘. 이거 진짜 수익 되게 잘 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재고 있다가 말씀드릴 때 우리 단톡방에다가 여러분하고 함께 시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인도 니프티. 자, 얘는 주봉인데요. 제가 왜 주봉을 드렸냐면 제가 인도를 사자 카레 먹자라고 얘기하면서 인도 카레 사야죠 라고 얘기했던 얘기를 농담 삼아 드렸었는데 보시면 얘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쌍바닥인 거예요. 주봉을 보시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자, 1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서 2만 원대 안쪽에서는 2만 원, 2만 500원 사이에서는 들이부어라 모으자라고 얘기했고 제가 여러분 6월 29일 날 우리가 그 시황 드렸던 거 아까 글 기억나시죠? 예, 그때 인도 계속 얘기했을 때 올라가다가 눌릴 때야 이 날이. 보이실까요? 여기 음봉 나온 날 인도야 여기. 오케이? 예, 방송을 제가 했을 때가 이 날이라고요. 근데 얼마 갔습니까? 오늘 쭉 올라왔네요. 그럼 봐봐요. 이때 여러분이 음봉이 2만 500원, 2만 3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얼마죠? 2만 3,000원이네요. 그럼 이미 10% 넘어갔죠, 수익률이. 오케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별주를 산 것도 아니고요.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그중에 니프티 50이면 그중에 제일 똘똘하다고 하는 50개의 기업의 값어치를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수선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ETF는요, 저는 작게는 한 7%에서 10% 정도 봐요. 많이 벌면 15%, 20% 봅니다. 그리고 다시 팔고 기다렸다가 다음 타이밍 기다려요. 저는 거의 그래요. ETF는 7%에서 15, 20%. 저는 그게 기대 수익이에요. 근데 애게 그거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여러분, 그게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이 복리로 계속 움직일 때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오케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혹시 아시겠습니까? 꽤 여유로워진다는 거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괜히 가서 수익률 막 대박난 개별주 있잖아요. 종목 뭐 거래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저는
아예 여기도 여러분 중소형 종목은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전 국민이 알만한 회사 아니면 아예 안 건듭니다. 제가 하는 종목들은 그 업종의 대표주밖에. 왜냐하면 제 톡방에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움직이면 1인당 1,000만 원어치만 사도 1인당 3천만 원, 5천만 원만 사도 제 말 한마디에 100억 단위 이상이 움직여요. 그러면 작은 종목은 시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ETF 위주로 가고 대형주 위주로만 가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욕 먹고 싶지 않고요. 자, 그래서 코덱스 보험주를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떨어질 때 샀던 거 올라오죠? 쌍바닥 올라와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이제 버텨보자라고 하는 거고, 얘는 올 하반기 보고 모으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마다 팔고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운송 마찬가지요. 예,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올 때 얘는 5,900원 정도 바라보고 살 생각이고요. 코덱스 반도체, 자, 시간이 없어도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보시게 되면 향후에 시장이 괜찮아질 때 우리가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예요. 세 개만 꽂으면 뭐라고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세 개밖에 없어. 근데 그중에 값어치 대비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누구냐면은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탄력이 좋은 게 누구냐면 자동차고요. 2차 전지는 딱 중간에 꼈어. 깍두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싸니까 얘는 안 몰리니까 모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올라올 때 오늘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밀리면 그냥 본전 스탑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한다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추천하면 저 XX 더럽게 실력 없네라고 욕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근데 삼성전자로 수익 내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참이요 거짓이요. 참. 이해하십니까? 예. 모두가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건 알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벌기는 무지하게 힘든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58,000원 밑에 떨어질 때 얘는 박앤세일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속 주식할 거 없으면 이거나 모으시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뭔 얘기했습니까 제가? 저거 여러분 싸질 때 사면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얘 배당금 계속 주거든요. 배당금 준다고 주당 얼마씩 준단 말이에요. 1,몇백 원씩 주고 어떨 때는 2,000원 주고 이렇게 준다고 1,500원, 2,000원씩 준다고요. 그러면 배당금 쌓아서 또 사고 배당금 사서 또 사고 배당금 사서 또 사면 얘가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6만 원 밑에 사는 감사합니다 하고 모으면 돼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6만 원 밑에 내려올 때마다 그래 5만 원, 5만 5천 제가 했잖아요. 한 3천 원, 5천 원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라니까요. 계속. 예, 계속.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이겨보자. 그러면 5년 가고 10년 가봐요. 부자 되나 안 되나 한번 저랑 내기하실래요? 된다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보다 얘가 수익률도 좋아요. 5년 보고 10년 보면 훨씬.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종목 모르겠으면 이런 거 어디서 사 물어보면 6만 원 밑에. 아셨죠? 5만 원, 4만 5천 원, 5만 5천 원. 일단 그냥 아무데나 한 4, 5천 원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그냥 일정 비중을 10%씩 이렇게. 그리고 월급 받을 때마다 사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투자는 그게 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샀다가 올라올 때 오늘 저 절반 팔았어요. 오늘 6만 2천 원대에서 절반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홀딩. 자, DB하이텍입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보다 별로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올라갈 때 여기서 우리 이거 잘해 먹었거든 여기서. 근데 얘가 추세가 어떻게 했죠? 무너졌어요.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살 때 단타 공략이에요. 4만 200원 찍던 날 4만 1,000원에 샀습니다. 매수가가. 그래서 오늘 지금 얘가 4만 4,000원대 올라올 때 아까 4만 5,000원, 4만 4,000원에서 그냥 반을 팔았어요. 밀리면은 그냥 4만 2,000원에 익절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DB하이텍하고 SK 하이닉스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라고 물어볼 때 제가 뭐 사라 그랬죠? 하이닉스. 뭐 사라고? SK 하이닉스. 왜? DB보다 얘가 좋다니까. 좀 공부 좀 해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추세도 괜찮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얘 얼마에 샀어? 나 9만 원 밑에서 9만 원 깨지면 감사합니다. 박앤세일. 자, 여러분 이제 글로 제가 써도 말투가 이해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라고. 감사합니다. 아셨죠? 큰절 바짝 하고 감사합니다. 사. 이해하셨죠? 예, 큰절하고 사. 예의 있게. 아셨죠? 왜? 싸게 줬잖아. 좋은 거를. 그런 거 사시라고. 그런 거. 그래서 샀더니 10만 2,500원에서 저 70% 팔았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10만 2,500원에 70%. 자, 우리 단톡방의 식구들 어때요? 제가 드린 거 맞아요? 대답해봐요. 톡방에다가. 그지? 예, 좋잖아요. 좋잖아 이거. 이 대형주 가지고 10% 넘게 수익 나면 감사한 거지. 뭘 더 바랍니까? 10% 20% 먹으면 땡큐야 대형주는. 됐죠?
왜? 물량을 실으니까. 조그만한 것들 가지고 내가 뭐 많이 실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들지 마시고 대형주에서 왕창 실어가지고 돈 많이 버시라고.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중 실어서 돈 버는 거예요. 비중 실어서. 물량을 못 실는 종목은 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잘못된 투자입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 얘도 떨어질 때마다 뭐 했습니까? 6,200원, 6,300원대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올라올 때 오늘 7,000원 찍었네요. 제가 1차 목표가 7,000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절반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얘 6,800원 건드려버리면 다 정리할게요. 이해하셨죠? 6,800원. 안 건들면 어디까지 보고 싶냐면은 7,700원, 8,000원 오면은 모조리 미련 없이 던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반에서 70% 정도 청산하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자동차. 제가 올라갈 때 1등주가 누구라고? 자동차라니까 제일 많이 간다고. 그래서 자동차 사가지고 어제 오늘에 저는 다 팔았어요. 끝. 왜? 시장 대비 얘가 너무 세게 올라왔어. 시장이 올라올 때 얘가 주도주를 끌고 올라가고 현대차 그룹주가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탄력이 보통 한번 눌려요.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또 떨어지면 또 살 겁니다. 왜? 이번 상승의 주도주는 요놈이 1등 자동차, 2등이 뭐라고? 반도체, 3등이 2차 전지예요. 탄력 순서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1등 먼저 치고 올라오니까 팔아놓고 현금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또 사자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2차 전지도 보시면 이 2차 전지 왜 싸게 샀냐면 쌍봉의 쌍바닥을 본 거예요. 쌍바닥을. 그래서 이 바닥 보고 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올라오긴 하는데 꾸물꾸물해요. 그래서 앞전 고점에서 지금 반절 정리하고 나머지 지켜보자 생각이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11,000원에 저희 풀배팅 해가지고 올라와서 17,000원, 8,000원에 다 파는 종목이고요. 왜 갖고 왔냐고요? 다 팔아먹은 거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자랑도 하겠지만 다시 살 기회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리고 싶은 거는 14,000, 15,000원 정도 오면 사고 싶거든요. 저기 안 오면 안 살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놓친 게 뭐 하나 둘입니까? 놓치는 거 버립시다. 그래서 제일 좋지만 싸게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배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코덱스 건설. 그 다음에 건설 섹터들 보시면 ETF도 여러분 공부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주식 종목창에 들어가면 코덱스 건설을 치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떠요. 10개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종목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차트 보시면서 패턴이 살아있는 거 가지고 거래하시면 돼요. 개별주를. 만약에 못 고르시겠으면 종목 못 고르겠으면 그냥 ETF만 갖고 거래하십시오. 초보자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철강 마찬가지. 저는 그중에서 고려 아연을 여러분께 찍어드리고요. 지금 45만 7천 원인데요. 46만 원 밑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연금 넣는다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묻지도 말고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되셨죠? 다음. 자, 종목은 오늘 요 정도 제가 준비한 거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주식시장은요, 한국 시장은 추세장이 절대 아닙니다. 짧게 보셔야 돼요. 예, 짧게. 예, 짧게. 그래서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용도기 때문에 샀다가 며칠 보유하다 팔기도 하고 길게 가면은 뭐 한 보름에서 한 달, 길어야 2달 이 이상 보유하는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가치 투자라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는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시장의 변화에 좀 같이 여러분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7월 시장이 빠질 때도 뭐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과 같이 장재방 전문가님의 ETF와 종목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시간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하게 온라인 특강 준비했거든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런 온라인 특강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지금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5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시간이 많이 없지만요. 저희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 선물 옵션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좀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오르면 올라가는 만큼의 폭으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이 떨어지는 만큼의 폭을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장재방 전문가님과 함께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까요? 예, 선물 옵션에 대한 강의 시간을 제가 다 포기하고 주식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중요한 변곡이라 제가 방송에 와서 드렸던 섹터들에 대해서 AS 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들으실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슬쩍 흘리듯이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말씀드리니까요. 자, 선물 옵션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은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잖아. 얘는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선물도 상승한다 그러면 매수했다, 매수한 거를 청산한다, 팔아먹는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하락의 경우에는 기준가라는 거, 이 기준을 정해놓고 얘보다 무너지게 되면 방향이 하방이다 그러면 나는 뭐한다? 진입이 매도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매수한 것을 올라간 만큼 가서 매수분을 청산한다. 그리고 매도,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의 이익을 청산한다. 이 매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자, 이 용어를 가지고 먼저 한번 살필게요. 얘는 7월 15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가 보시게 되냐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9시 18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수십 명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아침에 시작하고 20, 3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계좌를 보시면 9시 29분에 저희 톡방에 함께 계시는 식구분들 중에 보시면 옵션으로 570만 원, 선물로 170만 원. 그래서 양쪽에서 740만 원 가량의 이득을 내세요. 근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 돈이 적은 돈이죠. 그런데 옵션 하시는 분들은 보통 1, 2천만 원 가지고 운영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갖고 570만 원이면 57% 수익이고요. 2천만 원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들면은 한 25% 가량의 수익이에요. 주식을 생각하시면 주식은 여러분 상한가 가봐야 겨우 30%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짧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시장 이만큼 빠져요.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락할 때 당황하거든요. 이때는 우리 뭐 한다? 선물 매도.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게 되고 시장이 하락을 진전하고 올라가는 게 확인되고 나서 매수해서 이 올라가는 폭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상방으로만 가야지 되고 장이 떨어지면은 암울하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하락을 해도 벌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장이 하락할 때는 풋옵션이 수익을 내거든요. 바닥에서부터 더블 정도가 나요. 자, 장이 빠질 때 남들은 주식이 박살나는데 선물 옵션은 더블을 낼 수 있다? 엄청나죠?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는 콜 옵션이 수익이 나는데 저점이 확인되고 나서부터 치고 올라갔을 때 2배 반 정도가 시세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금요일 날 강의 때 그리고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 통해서 이걸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워두시기만 하면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편안하고요. 오전 1시간만 해도 매일매일 돈 벌 수 있다는 매우 장점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장 시작하고 30분 만에 어마어마한 금액들의 인증샷들이 노란톡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선물 옵션의 비법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종목 섹터들까지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함께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마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